네, 언제나 알찬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강렬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 그중에서도 전악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네. 전악 임플란트란 잇몸병이나 심한 충치 등으로 치아를 모두 상실하여 치아가 하나도 남지 않았을 경우에 시술하는 임플란트 치료법입니다. 그렇군요. 치아가 하나도 없을 때 받는 임플란트가 따로 있네요. 그럼 저는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이렇게 치아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만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전악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아마다 임플란트를 한 개씩 다 심어야 하나 하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치아는 사랑니를 제외하고 한 학당 14개, 즉 위아래 치아를 모두 합치면 총 28개의 치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 하나씩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다면 총 28개나 하게 되겠죠. 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작게 한 학당 8개에서 10개, 즉 위아래로는 총 16개에서 20개 정도 식립하여 28개의 치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 맨 뒤에 큰 어금니를 하나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임플란트로도 전악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26개에서 20개 정도만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28개를 다 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의 치아, 예를 들어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당 임플란트를 하나씩 식립하지 않고 네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인공치아를 걸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양쪽 치아에 걸어서 가운데 치아를 만드는 브릿지 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통 임플란트는 힘을 많이 받는 송곳니와 어금니 부위에는 식립을 해야 하지만 네네. 앞니 부위에는 한두 개만 일부 식립하여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쨌든 전악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네. 근데 들으면서도 궁금한 게 이게 일반적인 임플란트랑 차이가 뭘까 이런 점이에요. 어떤 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치아를 일부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된 부위를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임플란트와 전악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가 남아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치료 범위가 다를 뿐이고 치료 방법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가 많이 남아있고 빠진 부위만 치아를 일부 만들어주어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네네. 시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와 달리 전악 임플란트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나 치아가 남아있더라도 잇몸 질환 등의 이유로 모든 치아를 발치해야 하는 경우에 시행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술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어쨌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시술을 하는지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전악 임플란트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이게 지금 치아가 모두 발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들어가는 치료잖아요. 네. 근데 치아가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불편함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모든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일단 제대로 음식물을 씹을 수 없어서 영양장애와 소화장애 등이 동반되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문제점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아가 없으면 기능상 문제뿐만 아니라 네. 치아 주위에 얼굴 형태가 함몰되게 되는데요. 네. 흔히 틀니를 오랫동안 쓰신 할머님들이 네. 틀니를 빼면 볼이 홀쭉하게 들어간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입술의 기능도 저하되고 주름살도 증가하는 등 미적인 기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 뭉크의 절규라는 그 명화처럼 이렇게 홀쭉하게 들어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치아가 없으면 어쨌든 이런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미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전체 치아에 발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전악 임플란트 외에 혹시 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네, 일단 모든 치아가 없는 경우, 즉 무치악 상태에서 가능한 치료 방법으로는 일반 틀니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네. 또한 최소한 2개에서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 후에 그 위에 틀니를 제작하는 임플란트 틀니 치료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많은 수의 임플란트 식립으로 잇몸에 고정하는 전악 임플란트 치료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다 하셨는데 그중에서 원래 틀니가 가장 일반적인 치료 방법 아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틀니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네. 틀니를 오래 장착하실 경우에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 즉 치조골이 계속하여 흡수되게 됩니다. 네. 쉽게 표현하자면 치아를 뽑은 직후부터
잇몸뼈가 점점 작아지게 되는 현상인데요. 네네. 마치 한쪽 다리에 깁스를 수개월 한 경우에 다른 한쪽 다리에 비해서 많이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잇몸뼈도 이와 마찬가지로 네. 치아가 없어지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에 틀니가 잘 맞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 안 맞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치조골 흡수인데요. 치조골 흡수가 많이 진행되면 틀니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틀니가 잘 빠지고 또한 네. 씹는 힘이 현저히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니를 착용하면 치조골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잘 맞던 것도 나중에 잘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단점을 극복해서 여러 치료법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틀니가 아닐까 싶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일까요? 네, 임플란트 틀니는 최소 2개에서 4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네. 임플란트 위에 틀니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아래턱에는 최소 2개, 위턱에는 최소 4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는데요. 네. 임플란트 틀니는 기존 틀니와 같이 뺐다 꼈다 하는 방식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임플란트 위에 단추와 자석 같은 구조로 틀니를 연결해주기 때문에 기존 틀니보다는 잇몸에 더 잘 붙어 있고 식사도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도 여러 개 식립하고 거기다가 이제 틀니도 넣어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에 비해서 전악 임플란트가 갖는 장점은 뭘까요? 전악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플란트를 더 많이 식립하기 때문에 네. 씹는 힘이 자연치와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요. 네네. 틀니처럼 빼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위 치조골의 형태와 네. 볼륨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장점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비용이 부담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시술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임플란트 틀니를 좀 권유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좀 전악 임플란트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전악 임플란트가 필요하다 할 수 있는지 딱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악 임플란트는 기존의 전체 틀니를 사용하시던 분들 중에 틀니가 불편하고 적응하기 힘드셨던 분들, 네. 또한 자연치아처럼 고기나 과일을 편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전악 임플란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일부 남아있더라도 심한 잇몸 질환으로 인해 치아를 모두 발치해야 할 경우도 네. 이 치료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악 임플란트는 원하면 누구나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전악 임플란트가 가능한지 여부는 환자분의 잇몸 상태나 전신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제로 치아를 모두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은 네. 잇몸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잇몸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잇몸뼈도 많이 소실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시술 방법과 잇몸뼈 재건 시술 등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경우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지만 잇몸뼈가 너무 많이 소실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식립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치아가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치아를 모두 발치하고 전악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존 치아가 남아있더라도 네.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해서 많이 흔들리거나 네네. 또한 남아있는 치아가 심한 충치 등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존 치아를 뽑고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치아가 충치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두 개 정도 소수의 치아만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치료를 위해 전략적으로 발치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두 개 치아에 걸어서 부분 틀니를 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악 임플란트의 시술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술 전 주의사항 살펴볼게요. 환자로서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 전신 상태가 임플란트 시술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혈압, 당뇨 등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인데요. 만약 당뇨가 있다면 우리 몸의 면역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안 멈출 우려가 있고요. 네.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내과 의와 상의하셔서 약의 복용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 네. 비스포네이트라는 계통의 그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술 전에 의료진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잘 알아서 수술 전에, 시술 전에 전문의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시술 과정도 궁금해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일단 기존 전체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시술이 바로 가능하신데요. 네. 잇몸뼈의 높이와 두께 등을 구강 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임플란트를 어느 부위에 식립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하게 되고 그 후에는 하악은 보통 2에서 3개월, 상악은 보통 4에서 5개월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굳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 틀니를 조정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힐링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임플란트 위에 어버트먼트 및 크라운을 제작해서 보철물을 연결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약 치아가 처음에 남아있는데 잇몸 질환이 심해 모두 발치를 해야 할 경우라면 치아를 발치하고 임시 틀니를 제작해서 한 2, 3개월 동안 잇몸이 아물기를 기다리게 되고 네. 그리고 잇몸이 완전히 아물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